being able to share the cage with the legend. This is truly the biggest honor of my whole fighting career. Robert, I don't know where he is, but he's a gentleman, a guy that I had a fighter's only poster of in my room, wishing to be like someday. 올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듀플레시가 승리할 가능성이 정말 희박하다고 생각했고 완력과 프레임을 제외한 컨디셔닝과 스킬셋 등의 모든 능력치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평상시의 휘테커와 같이 안정적으로 잠식해가는 경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죠. 반평생이 넘게 MMA를 수련했고 그 전에 한 명의 팬으로서 역시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스포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MMA의 메이저 무대, UFC에서 역대급 업셋을 꼽으라고 한다면 GSP와 맷세라, 스티븐 톰슨과 패티스, 아만다 누네스와 페냐, 루크 락홀드와 비스핑의 경기가 있죠. 스티븐 톰슨과 패티스의 경기는 톰슨이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었던 경기였고 패티스의 센스가 이끈 승리였지만 100번에 한 번꼴로 나올 경우의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락홀드와 비스핑의 경기는 락홀드의 자만과 팀 RBC의 완벽한 캠프가 가지고 온 결과였다고 보고 누네스 페냐의 경기는 페냐의 투지와 누네스의 컨디셔닝에서 승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위에 언급한 경기들 중 비슷한 경기를 찾자면 GSP와 맷세라의 경기일 것 같은데 당시 벌어졌던 배당률처럼 맷세라의 강력한 라이트 오버핸드를 제외하면 GSP가 모든 영역에서 우위를 가져갈 경기라고 예상되었습니다. 맷세라의 라이트의 위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GSP는 아웃파이팅으로 전형적인 GSP식의 노잼 경기를 준비했죠. 세라의 라이트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로드되어 있는지 보면 그럴만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라는 거리를 깨기 위해 더블로 찔러보기도 했고 더블에 더 나아가 다시 한번 잽을 내며 깊게 추격을 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초반 무리하게 들어가다 걸려 다운을 당한 세라는 GSP의 거리를 뚫고 얼굴을 때리기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집요하게 바디를 누려주기 시작했는데 결국 GSP가 오버핸드에 걸리는데 일조하고 말았죠. 가끔 정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긴 하지만 MMA 경기는 웬만하면 복합적인 성실함으로 인해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릴 수는 있지만 승리하는 선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번 경기가 정말 요행으로 인한 승리였는지 아니면 드리커스의 작은 성실함들이 일궈낸 값진 승리였는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 경기의 시작과 함께 눈에 띄는 점은 드리커스의 덩치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과거 두 개의 단체에서 웰터급 챔피언을 지냈던 드리커스는 2018년 EFC 웰터급 타이틀을 잃은 이후로 미들급으로 완전히 전향했는데 비슷하게 웰터급에서 월장한 휘테커와의 프레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1라운드 후반 휘테커가 위기를 맞았던 장면에선 아무리 깔려있다고 해도 한 체급 위의 선수라고 할 만큼 드리커스가 커 보이기도 했고 데이나 화이트 역시 You ever grab him, like touch his arm or whatever? The guy's like this table. He's a beast. 이런 얘기를 했을 뿐더러 이번 대회를 직접 방문한 데이나의 큰형 트럼프의 감상평은 God damn, this guy's huge. He's big. He's a big, strong guy. 였다고 합니다. 183cm로 드리커스는 미들급에서 신장이 특별히 큰 것은 아니지만 프레임 자체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클린치 혹은 상위에서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경기에 이런 차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은 1라운드의 테이크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드리커스의 밧다리가 휘테커의 축을 깔끔하게 무너뜨렸다고 보기보단 힘과 프레임 차이에 밀려 넘어진 느낌이죠. 경기의 초반은 평상시의 휘테커의 경기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아주 가볍고 경쾌한 스텝으로 드리커스의 거리 밖에서 빠져주며 빠르게 들어가 이기적인 데미지 교환을 했고 거리를 좁히려 들어오는 드리커스에게 썩 괜찮은 타격을 성공시켰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뭔가 진짜 좀 이상해요. 경기 내내 스위치를 하는 성실함은 칭찬해줄만 하지만 엉성한 스텝으로 사각을 먹으려는 듣도 보도 못한 요상한 움직임은 확실히 이제껏 보지 못한 유형의 파이터입니다. 타격 리듬도 뭔가 어긋난 것 같죠. 이런 모습만 보면 완벽하게 테크닉에서 밀리지만 한 방만 믿고 들어가는 컨텐더와 언랭커 정도의 기량 차이라고 할 만큼 이상합니다. 프로아치카나 미셸 페레이라처럼 운동 방향 그대로 모멘텀을 이용해 사각에서 상대를 추격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그냥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상대를 맞추지 못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휘테커의 레프트에 맞춰 라이트가 나오기 한 박자 전에 이미 듀플레시의 라이트가 머리 위를 스치는 모습이 있기도 했고 혹은 휘테커가 투로 밀고 나가려는 타이밍에 나온 레프트는 완벽히 동시에 나왔죠. 피니쉬 장면도 비슷한데 먼저 드리커스의 잽, 휘테커의 투가 나올 타이밍에 다시 한번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만큼 짧은 타이밍 싸움에서 앞섰고 승패가 갈렸습니다. 거의 동시에 뛰어든 만큼 어찌 보면 드리커스의 타이밍이 정말 완벽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휘테커의 입장에선 드리커스의 리듬을 읽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뛰어드는 순간에 아차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드리커스가 정말로 수싸움에서 완벽하게 우위를 점했느냐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휘테커의 다운 장면을 보면 레프트가 교차한 직후 상대의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눈을 감으며 피격에 대비하거나 왼쪽으로 숙여주며 라이트를 주는 것은 아주 정석적인 컨비네이션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한 건 라이트가 따라 나오거나 거리가 나오지 않자 언더훅을 파 휘테커를 싸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가드를 올리며 뒤로 빠지는 드리커스의 반응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완벽하게 휘테커를 속인 것인지 아니면 예상 못한 클리니트의 자신도 놀랐는지 가늠이 쉽지 않은 파이터인 것 같습니다. 경기 직후 UFC 역대 최악의 스트라이커 아스크렌이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죠. 하지만 드리커스는 타바레스와의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를 강대 강으로 붙어 깨버린 느낌이기 때문에 엉성한 폼과 괴상한 리듬이 어쨌든지 간에 타격의 가장 원초적인 존재 이유인 상대를 때리고 쓰러뜨리는 것에 아주 충실한 파이터입니다. 데런 틸 혹은 브런슨과의 경기를 보면 무리하게 밀고 들어갈 때 와이드 오프닝이 생기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레프트를 곧잘 집어넣고 이번 경기에서도 가드에 걸리긴 했지만 킥카운터에 레프트를 맞추는 모습을 보면 레프트가 썩 괜찮은 것 같죠. 또 원투가 가드 위로 걸렸음에도 휘테커가 밀려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힘이 진짜 세기는 한 것 같습니다. 다르게 해석해보면 깔끔한 스킬셋이 아니라 파워 하나를 믿고도 압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의 승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장면은 테이크다운 직후의 장면입니다. 밀려 넘어가긴 했지만 평소 휘테커가 잘하는 것처럼 정석적으로 팔로 캔버스를 밀어주며 엉덩이를 빼서 일어나려고 하죠. 하지만 드리커스가 그냥 눌러버립니다. 또 데런 틸, 브런슨과 달리 로버트 휘테커 정도의 스크램블이 좋은 선수는 가드 패스를 쉽게 내주지 않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1라운드를 10초가량 남기고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 코너 측이 바삐 주문을 하지만 눈이 살짝 풀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데미지가 있었던 것 같고 2라운드의 반응 속도 역시 확실히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의 넉다운 시퀀스 자체는 엘보와 파운딩으로 인한 데미지와 상관없이 충분히 쓰러질만 했다고 생각하는데 라이트가 2번 휘테커의 머리 뒤쪽에 걸릴 뻔하기도 했고 데미지를 회복하려 뒤로 빠져주는 휘테커에게 레프트가 2번이나 적중했죠. 듀플레시는 신장에 비해 리치가 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라운드에도 휘테커가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리에서 듀플레시의 레프트가 들어간 장면이 몇 있었는데 평상시라면 레프트 바로 밖에서 맞지 않았을 거리였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경기가 끝났고 오랫동안 정체기를 겪었던 미들급의 다음 타이틀 도전자가 탄생했습니다. 게다가 고인물이 아니라 신성이죠. 경기 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은 아데사냐의 반응이었는데 경기 종료와 함께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는 모습, 또 데이나에게 걱정 말라 안심시키고 옥타곤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이미 경기 프로모션을 시작한 아주 성실한 컴퍼니맨이자 엔터테이너 같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만으로 아데사냐와의 매치업을 고려해본다면 역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듀플레시는 스위치가 잦은 편인데 스위치에 강박이 있다 싶을 정도로 자주 스탠스를 바꿔주는 습관이 있죠. 휘테커의 킥을 허용하고 스위치, 그대로 추격을 하지만 디딤발이 안정적으로 위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휘테커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히 레프트를 던져줘도 안전한 타이밍입니다. 혹은 요상한 하이가드도 비슷한데 드리커스는 필요 이상으로 단발을 주고 웅크려버리는 아주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역시 휘테커의 입장에선 아주 당연히 더블로 따라붙어도 안전한 거리죠. 킥을 던지고 나서도 비슷하게 그대로 가드를 올리다 보니 바디에 오프닝이 생깁니다. 챔피언이 되며 속도감 있는 경기를 더 이상 하지 않기는 하지만 휘테커와 아데사냐의 가장 큰 차이는 킥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드를 올리는 타이밍에 휘테커는 잽을 주고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지만 아데사냐에게는 완벽하게 바디를 노려줄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또 뒷손을 주고 올리는 가드, 아주 정직한 스위치 타이밍에 라이트를 주고 웅크려버리자 휘테커의 러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를 주고 올리는 가드에 휘테커는 레프트로 따라붙었지만 아데사냐는 굳이 깊게 따라붙을 필요가 없고 대신 안전한 거리에서 바디를 노려줄 무기가 있습니다. 결국 아데사냐를 상대로는 스위치 타이밍과 불필요한 하이가드는 조정이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또 듀플레시의 레슬링에 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척 허세를 부리는 브런슨에게 완벽한 타이밍에 더블렉 그립을 잡았지만 눌러놓지 못하는 모습이나 크레이드를 잡고 플립으로 넘겨버리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브런슨과는 테크닉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데런 틸을 상대로 리커버리를 하며 목을 내주는 모습, 브런슨이 길로틴 시도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 구멍이 있기는 한 것 같지만 휘테커와 달리 리커버리 능력보다 아예 테이크다운에 당하지 않는 디펜스 능력이 더 뛰어난 아데사냐이기 때문에 만약 눕혀놓을 수만 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듀플레시는 전형적으로 그래플링 공방에서 완력으로 승부를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데런 틸과의 경기에서 1라운드 라이트를 주고 밀려 자세가 무너지는 와중에 드라이브로 억지로 넘기는 모습, 틸의 다리가 완전히 벌어져 디펜스가 아주 수월한 자세이지만 왼팔로 들어버리는 모습을 보면 힘은 진짜 센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레임이 좋아 눕혀놓을 수만 있다면 상위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시합에 듀플레시에게 따랐던 가장 큰 의문점은 수술을 한 직후에 카디오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쉽게 지친다는 평가에 드리커스의 팀은 3년 전에 하려고 했던 코 수술을 드디어 했고 최상의 컨디션이라고 자신했죠. 코리안 점비나 하빕, 맥그리거와 같은 선수들은 큰 수술 이후에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선수들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들은 수술 이후로 좋은 기량을 유지했다는 것이지 갑자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드리커스와 같은 경우 이번 경기에 쉬지 않고 압박을 해주긴 했지만 경기가 너무 짧게 끝나기도 했고 이전의 경기들과는 뭔가 이상하게 다른 느낌이라 가늠이 잘 되지 않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차기 도전자가 됐기 때문에 꾸역꾸역 상대를 쓰러뜨리며 챔피언이 될지 아니면 아데사냐의 샌드백이 될지 확실히 기대가 더 높아지게 된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 휘테커는 앞으로 커리어에 위기가 있을 것 같죠. 신체적으로 데미지가 쌓여 내구력에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 동기부여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MMA의 팬들은 정상의 기량을 유지하던 파이터들이 한 번의 패배를 맞으며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는 안타까운 커리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분석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